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검찰이 종편 종합편성 채널 A 본사를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검언 유착을 밝히는 측면도 있고 뭐 협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하는 부분도 있죠. 채널 A 기자가요. 이게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좀 굉장히 드문 일이죠.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취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취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거는 31년 만이다. 1989년에 있었던 압수수색, 한겨레 압수수색 이후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언론사 압수수색은 그 사이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죠. 이제 언론사 압수수색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근데 이번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공동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고발을 언제 한 거죠? 지난 날짜를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7일. 7일 날 했나요? 네. 예. 근데 7일 날 고발을 하고 나서 고발인 조사는 받으셨어요? 네. 고발인 조사는 저희 김서중 상임 공동대표께서 가서 이제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냥 고발장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고발 취지를 분명하게 거듭 말씀드리고 빨리 수사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정도가 전부였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발이 혐의가 크게 묶으면 뭐입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 협박 예. 관련된 내용이 전부예요. 혐의 자체는. 기자가 그 이철 대표를 협박한 내용. 근데 협박이 예. 이제 성사가 되려면 이제 검언유착 관련된 의혹들이나 이런 것까지 다 추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성명불상의 검찰과 그 기자를 네. 고발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민언연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뭐 대부분 다 아시는 단체인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언론 자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굉장히 채널A 압수수색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희 생각보다도 저희 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격렬한 토론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정말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대부분 무산되고, 맞아요. 예, 네. 특히 이제 취재 과정을 이유로 한 압수수색은 더더욱 예민한 문제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에도 그렇고 실제로 학문적으로도 언론 자유 침해라는 우려랑 맞닿아 있어요. 압수수색이.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모두 다 동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압수수색이 꼭 이루어졌어야 했을까 아닐까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정보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 실질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것을 취재를 그러니까 그 수사해달라는 것이었고요. 네. 저희는 이번 사안이 취재를 빌미로 한 협박이라는 범죄 행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을 보면 윤 총장이 그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이제 그 감찰이 아닌 진상조사,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대검 인권부에 맡겼고요. 네. 그리고 대검이 이 과정에서 채널A의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자발적인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가지고 취재 과정의 그 윤리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범죄에 대한 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고발한 것은 특정 언론의 보도가 공정한가 아닌가가 절대 아닙니다. 언론의 정권에 대한 감시 역할을 부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유시민 이사장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를 비판하는 정보를 달라고 해서 네.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예. 채널A 기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걸 받기 위해서 기자라는 신분 그리고 종편이라는 그 보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를 등에 업고 취재원을 회유 협박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저희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 행위라고 생각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해달라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회사가 언론사라는 그 특징이 있을 뿐이지 명백히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저희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가지고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뭐 언론 자유 침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좀 언론을 너무 성역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행간을 보면은 고민이 좀 읽혀져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원래 순리대로 생각하면은 채널 A에서 자체 진상조사가 제대로 됐으면은 네.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채널 A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아예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 검찰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서 네. 어찌됐든 그게 제일 공식적인 자리였으니까요. 채널 A가 이제 답변한 것을 보면은 기자의 행위 자체는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네. 그것이 이제 채널 A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인 것 같고요. 그건 변명이잖아요. 해명이라기보다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인 그렇죠. 거죠. 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에 있어서 좀 입장을 정확하게 내지는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뭐 기자고 이런 어떤 큰 어떤 그 기자 윤리를 위배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게 오보가 됐든 취재 과정이 됐든 간에 뭐 외부 전문가라든가 외부 인사들을 모셔가지고 좀 약간 투명한 어떤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걸 구성하고 외부적으로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거를 명백하게 밝히는 게 순리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 과정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채널 A는. 없습니다. 게다가 네, 채널 A 네. 기자분들도 지금 어제 이제 그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자협회 성명도 내셨잖아요. 네네. 사측도 그렇고 그 기자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 있는 동료들도 그렇고 네. 이 사안에 대한 엄중함 그리고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언론사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네. 일종의 뭐 정신 승리라고 할까요? 우리는 아니야라는 네. 그 이야기를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굉장히 됩니다. 특히 채널A 기자분들까지도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했다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지금까지 나온들 성명 입장들을 보면은 그냥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뭐 비슷한 주장의 수준으로 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채널A 기자가 협박을 했다는 거는 팩트예요. 왜냐하면 녹취록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네. 채널A도. 네. 근데 이제 남은 쟁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채널A에서 그 기자 말고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이 됐느냐. 네네. 요거랑 또 하나가 검찰과 유착이 그게 과연 사실인가? 그쵸. 검사장과 유착. 네네. 자, 첫 번째 채널A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이 됐는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제보자 X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채널A 기자를 직접 네. 만났다는 분, 그분이랑 인터뷰했을 때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준비했던 두 번째 녹취 좀 잠깐 틀어주시죠. 채널A 지금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그 채널A 그 법조팀 기자들은 네, 그 점에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저한테 그 윗선 간부들도 다 이걸 핵심적으로 알고 있다. 네, 또 그 윗선 간부랑 같이 만나자고 제안을 한 걸 제가 거부했거든요. 아하. 그리고 네. 또 거기에 보면 제 녹취 파일에 듣는데 채널A 사장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이 채널A 기자를 만난 그 제보자가 들었던 내용은 사장까지 알고 있다예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나온 게 있나요? 그 이후로?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번 검찰 조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있고 회사 측은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려주는 증거가 나와야지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없이 그냥 채널 A의 주장을 믿어라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시의 주장을 우리가 믿고 많은 의심하는 많은 시민들이 네. 그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거 정말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검사장과의 유착 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단순한 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녹취록을 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아까 지금 인터뷰를 한 제보자가 저희랑 인터뷰할 때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잠깐 들어보죠. 그 채널A 기자들은 저를 3번 만나는데 네. 처음 만날 때부터 윤석열 핵심 라인, 음흠. 책 접근, 그다음에 고검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문제를 밝히는 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 한 검사장이나 채널A 기자분이 네. 오늘 이전 2달간의 통화 기록만 서로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네. 저한테 들려줬던 그 녹음 파일을 그냥 공개하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그러니까 뭐 간단한 얘기죠. 통화 기록을 보면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녹취록을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를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건데 네. 이것도 뭐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런 녹음 파일을 확보하거나 네. 뭔가가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좀 늦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일들이 벌어진 지가 지금 한 달 넘게 된 사안이고요. 고발한 지도 꽤 됐네요. 보름 그렇죠. 가까이 됐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증거를 좀 빠르게 확보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이 정말 자신들이 이번 일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빠르게 그 증거 확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을 이제 못해서 지금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브리핑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 영장 청구에서 그 해당 검사장은 네. 빠져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이제 이미 특정은 돼 있잖아요. 의혹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은 돼 있는데 네. 그 영장을 치지 않은 걸 보면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의심도 좀 들어요. 예, 저도 이번 제가 이거를 당사자이지만 고발한 당사자이지만 조금 네.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결국은 셀프 수사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할 수밖에 네. 없는 내용이고 또 이제 뭐 물러나신 분도 아니고 현직에 그렇죠. 있는 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사의 순서를 일단은 채널 A부터 네. 확보를 하고 뭐 그래도 뭐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검찰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네. 근데 이번 그 채널 A 문제는 이게 재승인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얽혀 있어요. 네네. 요번에 이 사건의 진상이 만약에 채널 A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은 네네. 종편 재승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그렇죠. 있어요? 분명하게 지금 재승인 조건에서 네. 점수가 그러니까 재승인의 심사 점수가 모두 완벽하게 충족되었기 때문에 650점 이상이었고 과락도 없었기 때문에 네. 4년 재승인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심사가 끝난 와중에 이번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네. 이 기자의 그 뭐 협박성 취재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졌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채널 A라는 사측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네. 객관적인 조사 결과,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네. 그리고 또는 채널 A 사장이 당시에 들어가서 방통위에 들어가서 한 말과 조사 네. 결과가 달랐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지금 단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사이기도 하죠 이번. 네, 그러니까 재승인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검찰 언론사를 검찰이 수사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제대로 됐던 적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요번에도
기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있는데요.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아, 정말요? 네. 그 지금 보도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MBC하고 채널 A를 굉장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안의 경중과 그 압수수색을 왜 똑같이 안 하냐. 양 방송사인데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프레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민이 많으신 민헌경, 민헌연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8시